일단 캬브라타의 가스켓이 이렇게 뭐 종이나 이런 걸로 만들어서 했을 때 괜찮냐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가스켓은 어떻게 해서 만들고 가스켓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일단 이 캬브레타가 보면은 이렇게 에어클리너하고 치압이 되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에어클리너와 치압이 되는 부분이 있고, 이쪽은 본체 쪽하고 기계 쪽 본체하고 치압이 되는 부분인데, 일단 이쪽 본체 쪽하고 치압이 되는 부분 가스켓이 파손이 되면 일단 시동도 잘 안 걸리고, 걸린다고 하더라도 이 불안정하게 RPM이 웽웽 거리고 그러는데, 가스켓이 이렇게 분해를 하다 보면, 캬브레터를 청소하기 위해서 분해를 하다 보면 가스켓이 파손이 된다고. 일단 이렇게 눈으로 찢어진 것도 있고, 찢어지진 않았지만은 이렇게 달라붙어 있어 가지고, 이거를 예를 들자면 가스켓 찢어지지 않았지만 여기 붙어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동일한 부분을 찾아서 이렇게 치압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돌려서 치압을 한다든가 그러게 되면 여기에 더 두꺼워지잖아. 그러니까 공기가 들어간다고, 이쪽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출력 저하로 이루어진다는 거지. 자, 그래서 본체 쪽에 가스켓이 훼손이 된다면 일단 기계를 사용할 수가 없어. 그리고 이 에어클리너 쪽에 가스켓이 파손이 되면 일단 사용은 가능한데, 에어클리너라는 것은 이물질을 걸르는 장치잖아. 필터 작용을 하는 건데, 이쪽에서 이 더러운 공기들이 먼지하고 같이 들어가게 되면 미세먼지가 피스톤에 들어가 가지고 링구 피스톤 실린더를 갉아먹는 거지. 그래서 당장은 문제가 안 되지만은 나중에는 큰 문제로 발생되는 거지. 그래서 당장은 시동 걸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가스켓은 상당히 중요하다. 자, 두 번째는 가스켓을 파손이 돼서 만들려고 했을 때 가스켓의 두께가 동일한 종이를 구해서 가스켓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또 이 가스켓의 이 모형을 잘 보고 만들어야 되는 거지. 여기 지금 가스켓의 이 원이 정확하지만 이 가스켓 같은 경우는 원이 틀리잖아. 그래서 여기에 이 절개부가 있는 부분과 이렇게 원만 있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지. 이게 들어갈 공간에 이걸 넣는다든가, 이게 들어갈 공간에 이걸 넣었을 때는 안 된다는 거지. 가스켓을 아무리 잘 만들었어도. 그리고 혼동되면 안 되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쪽은 자, 이렇게 원으로 된 게 지금 들어가 있잖아. 이 본체 쪽이거든. 이쪽은 자, 절개가 돼 있는 게 들어간다고, 에어클리너 쪽은. 그래서 이거와 이거 이렇게 서로 바뀌면 출력이 안 나오고 또 RPM 제대로 고르지 않고 이런 게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중에서 쉽게 가스켓을 만든다면, 자, 급하게 가스켓을 만든다면 제일로 쉬운 방법이 종이컵이라는 거죠. 종이컵. 이 종이컵을 절단해서 모양대로 만들어서, 만약에 두께가 맞지 않다면 두 장을 따는 거지. 얇다면 두 장, 두께가 맞다면 한 장. 이건 어디서나 집에서 구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파손된 가스켓, 이렇게 찢어진 절개된 가스켓을 넣고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렇게 그려서 자, 이 상태에서 집에가 뭐 특별한 공구가 없기 때문에 요즘 가위는 다 있잖아. 바깥을 가위로 먼저 오리는 거야. 자, 여기까지는 쉽지? 자, 그 다음에는 커터칼 이 끝단부를 뾰족해야 되니까 절개한 다음 이 모양대로 회전을 시키는 거지. 이렇게. 이게 이제 가장 빠르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야. 그래서 이렇게 마찬가지로 볼트 구멍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면 되고, 그래서 두께가 안 맞다면 2장, 그치? 이렇게 해서 가스켓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지. 가스켓은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 가스켓 대부분 사람들 에어클리너 쪽은 좀 파손돼도 되더라라고 생각하는데, 이쪽은 장시간 사용했을 때 엔진 보링 단계가 오는 거고, 기계 쪽에 본체와 밀착되는 부분은 바로 증상이 나타나는 거고. 그리고 카브레타에 대해서 카브레타를 청소를 하는데, 이러한 전자 솔이 붙어 있는 것들은 기름을 열고 닫는 걸 전기로 한다는 거야. 이런 건 조금 엔진이 고급 사항이지. 대부분 시골에 있는 건 이런 장치가 없는 거고, 이런 장치가 없는 것들은 점압 코일의 전기를 차단시켜서 전기가 안 트니까 시동이 꺼지는 거고, 이런 것은 점압 코일의 전기도 차단시키고 연료도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고급 엔진에 들어가는데, 귀화기라는 것은 다 비슷해. 수입품이나 뭐 국산이나. 그래서 올리는 이 솔이 들어가 있는 타입 같은 경우는, 자, 이게 노즐인데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끝단에는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자, 하나, 둘, 여기에 이렇게 뚜껑을 그냥 얼핏 봤을 때는 뚜껑을 그냥 고정하는 볼트 같이 보이지만은, 얘가 연료를 실제로 공급해 주는 거거든. 여기서 이렇게 측면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료에 구멍이 있잖아. 볼트에? 볼트에 구멍이 있는데, 얘가 이 연료가 못 들어가게끔 구멍을 막아버리는 거야, 시동 끌 때. 그래서 실제로 연료는 여기를 통해서 이쪽으로 나와서 여기 메인 노즐로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여기 관로를 막아버리니까 이렇게 관통을 못 하는 거지. 근데 이제 일반 뭐 관리기라든가 일반적인 카브레타들 같은 경우는 요게 이렇게 측면에 붙어 있어. 이렇게 측면에 붙어서 이 통해서 요리 들어가는 거야. 이런 타입이고, 밑에는 그냥 일반 진짜 볼트 같은 걸로 조립이 되어 있는 거지. 막아져 있는 거지. 그래서 관로를, 얘 같은 경우는 조금 독특하게 되어 있지만 일반적인 기계들은 이걸 통해서 일이 들어간다는 거지. 측면에서 이렇게. 그걸만 알면 되고, 플로트는
이 용기에 기름이 얘가 공기가 들어있으니까 플라스틱이고 여기 연료가 가득 차다면 이게 올라오는 거고 연료가 없다면 점점 내려가겠지. 그래서 여기에 밸브가 달려 있는데 자, 이게 기름을 막고 투고 하는 밸브예요. 밸브 여기에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 구멍에 이거는 이 구멍은 연료가 공급되는 기름통에서 연료가 공급되는 구멍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올라가 있는 상태는 막아지고 내려올 때는 기름이 열어지고 이렇게 반복 작용을 하는 거지. 기계가 기름을 빨아서 사용을 한다면 사용한 만큼 얘가 열어줘야겠지. 그리고 또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작용하는 거니까 기름이 한 방울도 안 나온다. 연료를 곡구를 열었는데 안 나온다 그러면 얘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소착이 돼서 안 열어주는 거지. 그래서 얘는 기름 막고 투고 하는 밸브 작용하는 거고 플로트는 기름 양에 따라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해서 이 작용을 도와주는 거고. 그래서 연료는 이런 노즐, 모든 노즐에 구멍들이 정상적으로 있어야 되고 열려 있어야 되고 구멍들이, 그리고 그러한 노즐들이 꼽히는 모든 부분들이 구멍이 뚫려 있어야 되는 거지. 이 카브레타의 문제는 연료의 구멍이나 에어가 들어가는 구멍이나 이런 것들이 막혔을 때 이 문제가 되는 거지. 근데 카브레타 아무리 청소를 잘하고 잘 했어도 가스켓을 불량한 거를 이렇게 삽입하게 되면 절대로 엔진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리고 가스켓이 파손되는 상태에서 그 신품 카브레이터를 조립을 했어도 마찬가지로 정상적으로 엔진이 돌아올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가스켓이 일단 중요하고, 가스켓 만드는 방법도 아까 얘기를 했고, 청소하는 방법은 이 노즐에 이 클리너, 거품식 클리너도 있고 휘발성이 강한 클리너도 있고 이런 걸로 해서 아무튼 이걸 깨끗하게 청소를 잘 해가지고 재조립, 역순으로 해주면 되고, 또 하나의 중요한 거는 이게 일자로 이렇게 이거를 분해를 할 때에는 정말 중요한 게 이런 거 하나가 망가지게 되면 이러한 공랭식들은 단품으로 부품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날의 폭, 깊이, 폭 이런 것들 선택을 잘 해가지고 해야지, 잘 맞지 않는 걸 가지고 하게 되면 절대 풀리지가 않고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걸 예를 들자 보면, 자 이걸 한번 조여볼게. 자 이건 폭이 일정하잖아. 끝에서 끝까지 일정한 폭이 나오고 얘는 넓어지잖아. 얘 들어갈 수가 없지. 상처를 다 내버리지. 그리고 이런 거 같은 경우 폭이 너무 좁아서 힘을 못 쓸 것 같아요. 걸리는 부분이 적으면 이게 또 끝부분이 파손이 돼버린다. 그래서 얘를 영원히 뺄 수가 없는 상태로 돼버려. 그럼 교환이야. 방법이 없어. 그래서 전체다. 이 일자를 우리 이제 이걸 전부 다 갖출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일자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다면, 시골에도 뭐 여러 개 있을 거야. 여러 개 있으면 이걸 이제 갈아버리는 거지. 옆면을 갈아가지고 이 폭에 맞춰주는 거지. 급한 대로. 그러면은
내가 봤을 때는 한 90% 이상은 다들 청소해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이 할 수 있을 거야. 별로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예를 들면 이렇게 생긴 캬브레타 같은 건 좀 드문데, 저마력대 애들은 좀 드문데, 여기 안에 부분에 보면은 노즐 여기 좌측과 우측이 동일하게 조립이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구멍 파이와 여기에 구멍 파이가 틀리기 때문에 이 하나씩만 분해를 해야 돼. 하나 분해하고 청소하고 조립하고, 하나 분해하고 이렇게 청소해야지. 두 개를 다 빼가지고 하게 되면 혼동돼 가지고 안 된다고. 그래서 일단 이렇게 그 모든 구멍, 또 이런 정밀한 일자가 없다면 여기는 굳이 청소를 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는 액상 넣어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뿌려서 완벽하게 하려면은 분해를 해서 하면 좋은데, 또 이렇게 얇은 일자는 가지고 있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그래도 메인 쪽만 잘 해줘도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 그리고 이 국산 캬브레타들 보면은 대부분 이런 핀, 플로트를 고정시키는 핀도 양방향이야. 아무 쪽이나 이렇게 삽입을 해도 조립이 되고 빠지기도 하는데, 이 특정 회사들은 보면은 한쪽이 프레스로 눌린 것처럼 이렇게 눌렸어. 이 눌린 쪽을 잡아당겨야 빠지는데, 반대쪽이 잡아당겨야 절대 안 나오는 거지. 마찬가지로 조립할 때도 눌린 쪽에서 이렇게 굽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요거를 잘 봐가지고 빼야 돼. 이거를 대부분은 방향이 없는데, 이런 거 방향이 있는 기계들을 분해를 잘못하게 되면 뭐 이거 뭐 플로트를 파손시킨다든가 또 뭐 핀 브라켓을 파손시켜 버린다고. 이러면 이제 상당히 곤란하게 되니까, 일단 캬브레타는 파손이 되게 되면 단품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 잘 해야 된다는 거지. 자, 플로트의 핀을 삽입하고, 그치? 이렇게 된 상태에서 기름이 많이 있다면 닫아주고, 기름이 적으면 열리고, 이렇게 해서 밸브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에 있는 것도 기름을 담는 이런 용기도 이 분해하기 전에 이렇게 마킹을 해두면 이렇게 혼동돼서 잘못되게 어긋나게 조립하진 않겠지. 그래서 이렇게 뭘로 그어 놓든가 이렇게 마킹을 해두면 조립할 때 빠르게 편하게 할 수 있겠지. 일단 얘는 마킹을 해놨지? 자, 이 상태에서 일반적인 관리기나 이런 것들은 보면은 이게 이거는 그냥 볼트라고 고정하는 볼트지만, 얘는 조금 독특하게 이렇게 끝단부에 노즐이 있다라는 거죠. 기름 일이 들어가서 일이 나온다는 거야. 자, 이렇게 되고 얘를 고정을 시켜주고, 청소하는데 얼마나 걸려? 청소? 뭐 나름이겠지. 야,
투 사이클 같은 경우는 조금 시간이 더 걸리고, 투 사이클은 일단 연료에 오일하고 이렇게 같이 혼합해서 하기 때문에 이물질들이 좀 많이 발생하고, 이렇게 이제 그냥 포사이클 가솔린 엔진 같은 경우는 일단 좀 청소하기 좀 더 용이하고, 그 다음은 정지솔이 이렇게 삽입이 되고, 정지솔은 마이너스는 대기하고 있고 플러스 신호에 의해서 열리고 닫히고 하는 거고, 지금 이렇게 전선이 차체 어스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근데 이 캬브레터는 토크 값이 너무 강하게 조이면 안 되는 거고, 자, 뭐 관리기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무조건 다 분해를 해가지고 구멍을 뚫어주는 게 중요하겠지. 자, 이렇게 해서 캬브레터 청소가 이제 끝났는데, 여기에서 가스켓을 신품으로 교환할 때에도 밀착이 중요하다고 그랬으니까, 가스켓이 남아있는 이런 찌꺼기들을 정확하게, 이 기화기 쪽도 그렇고 엔진 쪽도 그렇고 이런 찌꺼기들이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확실하게 제거를 해서, 자, 이렇게 캬브레터 청소가 끝나면 이쪽 캬브레터하고 만나는 부분, 자, 여기도 깨끗해야 된다는 거지. 그치? 일단 캬브레터는 밀착이 잘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청소를 할 때에는 절대로 파손을 시키면 안 되고 분실을 시키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종이에 가스켓의 가스켓의 두께와 모양 이런 것들을 정말 신경 써 가지고 잘 해야지만이, 자꾸 물어오는 질문인데, 뭐 부조를 잡았나요? 그렇게 해도 되나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영상처럼 하면은 무조건 되는 거고, 만약에 안 된다면 캬브레터 청소를 잘못했거나 가스켓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캬브레터 자체가 정말로 고장이어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가솔린 기관들이나 뭐 이런 것들은 청소만 하면은 거의 수리가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 많아. 근데 뭐 수분이 들어가 가지고 부식이 돼 가지고 다 떨어져 나가지 않는 이상은, 이런 찌꺼기나 이런 것 때문에 발생된 문제는 거의 한 90%는 다 청소만 해가지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고, 뭐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렵겠지만은, 일단 분해를 하는 데 있어서 잘 기록을 하고 표시를 하고, 뭐 사진으로 이렇게 찍어서 남겨놓고 해가지고 하면은, 그렇게 내가 봤을 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은데, 캬브레터는 어차피 그래, 공기와 연료가 혼합이 돼서 엔진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공기가 잘 빨려야 이 연료도 잘 빨려서 같이 이렇게 믹스돼서 폭발을 할 수 있게끔 그 조건을 잘 맞춰줄 수가 있는 건데, 이 공기가 샌다든가 이랬을 때 이 문제가 되거든. 그리고
연료가 들어갈 구멍이 이 구멍이 이렇게 적게 뚫렸다면 또 그런 데가 문제가 있는 거고, 여기 지금 여기 써져 있는 거 보면은 매 이쪽 정지 솔에서 타고 기름이 들어가는 노즐에는 0.5, 그리고 이쪽 상단에는 좌측이 0. 아니 7.5라고 써 있었지. 그 다음에 우측은 8.0 이렇게 써있는, 이렇게 이 노즐에도 다 몇 밀리라고 다 각인이 돼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좌우 이렇게 바뀌면 안 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치수가 써여 있는 이유는 이게 최적의 이 엔진에 맞는 구멍이라는 거지. 근데 요거를 이제 뭐 강제로 구멍을 뚫는다든가 훼손을 시키게 되면 이 엔진에 대한 최대 토크가 안 나올 수가 있다는 거지. 그지? 뭐 설계자가 다 그렇게 의도대로 구멍 파일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손상 안 되게끔 청소하는 것도 하나의 기술이다. 응? 막 철사로 뚫고 막 이렇게 한다 해가지고 이제 노즐을 막 이런 걸로 막 뚫어버리고 막 넓혀버리고 송곳으로 뚫어버리고 했을 때 뭐 시동을 걸릴지 모르지만은, 응? 기름도 많이 먹을 수도 있고 또 완벽한 이 설계자가 의도한 대로 완전한 폭발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출력 저하로 이어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캐비티 청소할 때는 약품 처리를 해가지고 최대한 어떤 구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변형이 안 가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 자, 이상입니다.